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전 SMR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시장에 이슈가 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저는 향후 매출 10배는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가격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유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차트가 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과거의 이 고점대죠. 고점대 돌파 시도 이후에 무너졌던 게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이 85,000원대를 뚫어내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비슷하죠. 지금 자리에서 쏘느냐 못 쏘느냐라고 이제 좀 보는 자리기도 하고,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차트적인 분석보다도 제가 늘 예제도 얘기했던 게, 과거부터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20만 원은 충분히 갈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또 이 차트적인 부분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강한 상방의 흐름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아까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했잖아요. 보면 아까 이 자리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자리긴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자리가 우리가 쌍봉이라는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쌍봉에서 여기서 돌파 흐름이 못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래로 이제 하방 압력을 가져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걸 쌍봉이라고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바닥을 두 번 터치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정 이후에 쌍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돌리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주면은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도 그런 게, 지금 이 고점 돌파 시도를 누가 하고 있냐고 하면은, 지금 철저하게 보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최근 수급, 최근 장대 양봉을 뽑아 놓고 이 거래를 돌리는 게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적인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 여기에 대한 이 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여기서 먹어 놓고 신고가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이제 이 외국인과 별개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가 주목받기 시작합니까? 원전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추세죠. 원전과 뭐다? SMR.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추세다.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까지의 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저 글로벌 증시는 뭐에 대한 흐름이었어요? AI에 대한 이 열풍이었습니다. AI에 대한 열풍.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I 열풍 이후에 다음 섹터, 다음 산업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다음 산업, 다음 섹터가 뭐다? AI 산업에 대한 병목은 뭐다? 이 AI 산업에 대한 문제 현상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GPU에 대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HBM이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면서 GP 앞으로의 AI 칩에 대한 부분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GPU의 공급도 아니고 이런 HBM의 문제도 아니고, AI 산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온다? 전력 부족 현상이 앞으로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AI 시대에 다가오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력이 부족한 시대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는 전력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다?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어느 하나 전력을 해소하기 위한 원전이라든지 SMR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유리기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이 단 1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뭐라고 있다. 오히려 전력은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하고 있다? 차세대 이제 AI 칩 베라 루빈을 공개하면서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CES에서 기조해설에도 봤지만 젠승학 CEO는 이제 빠르게 지금 차세대 칩에 대한 당장 작년에 블랙웰이 나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뭐예요? 또 베라 루빈까지 공개하는 슈퍼칩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음에도 지금 오히려 이 전력을 잡아먹는 성능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란 거예요, 문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과거에 이 전력량만 본다 하더라도 블랙벨이랑만 비교해도 아예 루빈이 별로 안 드네라고 할 수 있어요. 1000에서 1200와트 먹던 게 1800와트 먹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별로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뭐 봐야 돼? 이거는 이 데이터 센터의 이제 흐름은 얘도 렉 단위 전력 압박 심화한 된다 했죠. 600kW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GPU 칩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서버를 만들어요. 이 서버가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렉이 돼요. 그 이 렉들이 쌓여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칩 하나의 전력만 보는 거지 사실상의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렉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쌓이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전력 압박이 지금 시장엔 가해진다는 겁니다. 뭐 할수록 이거 지금 뭐 전력량이 얼마 증가 안 했네요가 아니라 현재 이런 전력량 요 정도의 전력량 증가로서 데이터 센터 하나당은 오히려 수십 배에서 수천 배는 아니죠. 수백 배까지 전력에 대한 이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굉장히 과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600kW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의 우리가 중형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하나가 쓰는 전력량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받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원전에 대한 투자, SMR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와 함께 계속 나오는 거고,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아마존, 구글, 이제 오픈 AI 등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원전 SMR에 투자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이슈받는 건 뭐 때문이다? 이제 미국이 원하는 기술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터빈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 두산 그룹주들이 이런 것들 반사익으로 올라가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원전에 대한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근데 이 타이밍에 뭐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뭘 한다라고요. 지금 당장 1월 13일에 나온 거예요. 베라 루빈을 한국에 제일 먼저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 제일 먼저 빨리 공급하겠다. 이거는 진짜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혜택이라 생각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나라와 함께 뭐 삼성과 이런 회동을 하면 삼자 회동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좋아하는구나, 엄청난 혜택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속내를 아셔야 돼요. 이건 사실 한국에 제일 먼저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테스터로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전력난, AI 전력난이 이슈가 될수록 우리나라가 핵심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K 원전이 굉장히 이슈받을 거고 중심에 있을 거다. 우리나라 원전이 굉장히 크게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용량을 현재 4배로 늘려야 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키워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높은 원전 건설비와 공정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는 건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은 이 원전 건설비보다는 공정 리스크가 사실은 더 커요. 이게 과거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게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호재가 되느냐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글 원전 프로젝트라고 있었죠. 그래서 보글 원전 3, 4호기를 이제 만드는데 이 당시에 이제 예상했던 게 2016년도였나? 이때면 완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6년 가동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몇 년? 7년 이상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 16년 가동 예정이었던 게 이미 너무 많은 지연이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지연이 돼 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중간 설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될 거고요. 이 중간에 뭐 기업 뭐 자재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거고 이 7년 지연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통한 뭐까지 따라오게 됩니까? 건설비도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하면서 2배 이상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 버린 상황이 찾아왔던 게 과거 보글원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높은 건설비를 어디서 가져오기 시작했느냐?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걸로써 떼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과거의 보글원전 프로젝트 때문에 뭐를 가져가고 있냐고 하면은 이 기술을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원전이라는 사업성을 위한 이 원전이라는 분야에서 사업을 위험한 사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상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비해서도 뒤처지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라가 원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엄청난 원전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루빈이라는 걸 미국이 돌리기 위한 그 안정적인 이 전력이 지금은 뭐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다시피 최근에도 당장 1월달 뉴스에도 뭐였습니까? AI의 전력 요구는 방대한데 이거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원자력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이 어떻게 할 거냐 지역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다라 이런 게 우리나라로 치면 칼럼처럼 뭐 동물에 대한 부분을 누구는 뭐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지금 미국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SMR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루빈을 대놓고 시험하자니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하자니 당장 미국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은 뭐다?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거예요. 테스터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한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도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 핵심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송전망도 밀도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꽂자마자 풀부하 테스트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루비에 대해서 이게 테스트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너희가 이거를 테스트하기에 적합하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번 루빈 테스트 이후로 이게 정말 성공적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이 설계 기업들이 이거를 만들어줄 기업을 찾잖아요. 그게 어디가 된다? 우리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로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TSMC 같은 나라,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TSMC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알아서 이런 걸 다 하고 기술 다 하고 오면은 우리나라가 시공, 제작, 시공, 모듈 생산 뭐 이런 거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해줘 우리나라 생산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루빈이 우리나라에 먼저 공급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전 시장도 굉장히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이 10배나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때문이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보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봤을 때 현재 데이터 센터 하나당 SMR이 3개에서 6개는 필요하다 보고 있어요. 루빈 기반으로서. 그래서 지금 빅테크 3사가 SMR 50개에서 70개 분량의 전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MR 한 개에서 30, 40% 두산의 목이 두산의 이제 매출이 될 거예요. 두산께 될 거예요. 두산께.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 한 기당 1조에서 2조로 본다라고 하면은 잠재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 지금 빅테크 3사가 원하는 전력을 확보했을 때 이 SMR을 통한 수주 규모가 140조 원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16조 24년도 지금도 16조예요. 뭐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는 거의 몇 배까지 10배 그 정도까지는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미래 매출을 10배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목표가 20만 원은 사실 싸도 너무 싼 거지 절대적으로 저는 비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흐름에 맡겨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